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46차 시의 수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실수했던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거 먼저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애들 계속 문의를 해가지고요. 여기서 문제 7번이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대비 문제 1번에서는 문제 7번이었습니다. 무게가 30N이라고 했었을 때 이 무게 자체는 무게는 뭐 곱하기 뭐죠? 9.8 곱하기 질량이에요. 근데 그럴 때 니은이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 요거였었는데 위치 에너지 공식은 9.8 곱하기 뭐였죠? 질량 곱하기 높이였죠. 근데 이미 무게에서 9.8 곱하기 질량을 줬기 때문에 여기 대입해주고 그냥 무게에다 높이만 곱하면 되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무게를 또 질량으로 이제 해가지고요. 노망이 났나봐요.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이 무게였으니까 30 곱하기 높이 지면 1m라고 했으니까 1 해서요. 30줄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니디 5번 되었고요. 선생님 글을 써놨는데도 못 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번 차시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대비 문제 시험 문제 풀이 이제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들 잘 풀었죠? 1번 그림은 유련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위의 기호와 이름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핵이 있대요. 그럼 이미 답은 나왔어요. 어디죠? 그렇죠. A죠. 이거 이름 뭐였죠? 신경 세포체였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죠. 2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세 종류의 뉴런 가에서 다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감각 뉴런, 나는 연합 뉴런, 다는 운동 뉴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감각, 나는 연합, 다는 운동.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기억. 가는 전달받은 정보를 분석해서 뭔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나죠. 연합 뉴런이에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 나는 주로 뇌와 척수를 구성한다. 그쵸? 연합 뉴런은 우리 중추신경을 대부분 구성하는 거니까 니은 맞는 말. 디귿 다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나로 뭐지? 다 자체가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그거 감각 뉴런이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가 아니라 가의 설명이었습니다. 정답 2번. 자, 3번 갈게요. 3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는 뇌의 부위의 이름을 쓰시오. 근육 운동을 조절하며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이 부분이 손상되면 리듬에 맞춰 티키타, 리듬에 맞춰 두드리기와 같은 섬세한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부위는 어디였죠? 뇌에서? 근육, 대중, 소. 그쵸, 소. 소뇌였죠. 띵동. 자, 4번입니다. 가와 나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을 그림은 가와 나 중 하나의 반응 경로다. 그러면 이 경로를 통해서 가랑 나 중에서 어떤 것인지 찾아라 이거죠. 지금 봤더니 느끼는 것은 척수를 통하는 곳이 아니라 대뇌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얼굴 쪽일 거예요. 그러면 보고. 둘 다 보고니까 여기서 맞아요. 근데 반응기가 자, 뇌에서 연합뉴런 쪽이죠. 대뇌에서 판단을 해서요. 중추신경에서 척수를 통해 가지고 움직였네요. 몸을 움직여야 되죠. 정답은 나입니다. 가는 얼굴 부분을 움직였기 때문에 척수를 통해서 이동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잘 풀었죠? 그 다음 갑니다. 5번. 다음은 가방을 들 때의 반응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중추 A를 쓰시오. 있어요. 감각기관, 감각신경, 중추 A여서 뭘 해야 되죠? 가방을 들었어. 내가 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대뇌가 되겠죠? 그래서 대뇌에서 판단을 해서 척수를 통해서 우리 운동신경으로 가서 손을 이렇게 들게 되는 이 메커니즘이었어요. 6번 갑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은 1번 날아오는 공을 보고 잡았다. 자, 보통 이거 내가 의식해서 잡잖아요. 2번 어두운 곳에서 전등 스위치를 켰다. 이것도 내가 찾으려는 의지가 있었고, 입안에 고기를 넣고 씹었더니 침이 분비되었다.
이것도 약간 애매하긴 해요. 침도 사실은 우리 마시는 거 생각하면 침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입안에 뭐가 들어왔을 때 침이 분비되는 것은 약간 무의식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레몬 같은 거 먹었을 때 우리 침 나올 생각 없는데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맛있는 고기 넣었더니 미친 듯이 침이 분비된 거겠죠. 일단 4번까지 보고 판단해 볼게요. 4번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고 내 몸은 움직여서 피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나마 가장 무의식적인 반응에 가까운 것은 3번밖에 없네요. 7번 그림은 고무망치로 무릎뼈를 때려가지고 이거 움직이는 거 선생님이 했던 거 기억나죠? 선생님보다 다리가 섹시하진 않지만 다리 무릎 반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기역 앞정을 밟았을 때의 반응과 중추가 같다. 그러니까 앞정 밟았을 때 해피 반사고요. 무릎 반사도 둘 다 중추가 어디죠? 척수입니다. 무릎 반사도 척수. 지금 앞정 밟았을 때 해피하는 거. 이 해피 반사도 척수니까 기어 띵동. 니은 갑니다. 되뇌의 명령에 따라 다리가 움직인 것이다. 아닌 거 우리 한번 해봐서 알죠? 디귿.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경로는 자극, 감각기관, 감각신경. 그 다음 되뇌? 웬 되뇌? 되뇌는 아니죠? 1번입니다. 대뇌까지 가지 않고 감각신경에서 척수통해서 바로 운동신경으로 가버리니까 대뇌만 지워버리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8번 가겠습니다. 8번 호르몬의 기능과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식적인 반응에 관여한다. 호르몬은 의식과 관계없죠.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나오는 물질이었습니다. 2번 신경계에 비해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가 빠르다. 신경계는 전선이라고 했고 호르몬은 택배, 편지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더 빠르죠. 그래서 3번 분비량이 부족할 때만 질병이 발생한다. 많아도 발생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이 많이 나오면 거인병 같은 거 발생한다고 했죠. 4번 많은 양으로 몸의 생장과 같은 신체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5번 가볼게요. 혈액에 의해 운반되며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만 작용한다. 정확하죠. 그쵸? 4번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양이었습니다. 저랑 호르몬이 막 미친듯이 뿜어져 나오면 우리 몸은 대부분 호르몬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물질이. 9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조절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이런 거 봤을 때 새로운 표라고 해서 우리 겁먹지 말기로 했어요. 어차피 배운 놈이다. 그랬죠? 보겠습니다. 자, 간내가 조절하는데요. 뭐를 조절하냐 봤더니 딱 체온이 적혀 있네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인데 지금 가한테 가려면 체온이 하강했어요. 그럼 간내에서 어떻게 하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간내에서 명령을 체온을 올려라고 할 거고 간은 체온을 올려주는 뭔가의 활동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읍, 땀 분비가 촉진된다. 땀이 난다는 것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아니죠. 니은, 근육 떨림이 촉진된다. 그쵸? 근육이 우리 몸이 막 나도 모르게 막 떨어주잖아. 그래갖고 체온을 올려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 맞는 말. 디귿,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다. 혈관이 확장되면 우리 체온들이 이 혈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쉽죠? 안 쉽다고? 그럼 공부 안 한 건데. 자, 이 정도가 시험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단한 마무리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10번 갈게요. 항상성 유지와 관련 있는 예로 옳은 것은 항상성이 뭐죠? 유지? 우리 생존을 위해서 체온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혈당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을 항상성 유지라고 했습니다. 굴러온 축구공을 발로 찼다. 이건 생존과 상관없고 더운 날 농구를 했더니 땀이 났다. 더웠더니 땀이 나서 체온을 떨어뜨려 주는 거네요. 맞는 말. 3번 조용한 음악을 듣고 기분이 차분해졌다. 음악 듣고 차분해지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합니까? 아니죠. 4번 귤을 입안에 넣고 씹었더니 침이 분비되었다. 이거는 무조건 만사 쪽이고 의식이 없는 반응. 그 다음 5번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닿자 나도 모르게 손을 댔다. 이것도 항상성 유지가 아니라 무조건 반사 되겠죠. 그래요. 10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잘 풀었다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뿅뿅뿅. 11번. 자, 운동하는 공의 모습을 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몇 초? 그쵸, 1초입니다.
그러면 1초 동안 이동했는데 이동한 거리가 딱 보니까 간격이 일정하네요. 이게 무슨 운동? 무슨 운동? 1번 근육 운동, 2번 등속 운동. 그쵸? 등속 운동이죠. 역시 천재들이야. A에서 B까지 하는 이동 거리가 10cm일 때 공의 속력은 했습니다.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한 칸당 2.5cm인 거 알 수 있죠. 근데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그쵸, 이동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1초라고 했으니까 1. 이동 거리는 2.5cm 이렇게 해가지고 2.5를 쓰면 순간 장렬하게 전사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 기본 단위는 미터기 때문에 이 센티미터를 바꿔줘야 됩니다. 뭐 해주면 되죠? 나누기 100 해주면 되죠. 그래서 0.025 이렇게 될 겁니다. 나누기 100 하면. 그럼 이거 하면 어차피 분모가 1이니까 그냥 0.025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존에 했던 문제들, 대단한 문제라든지 활동지, 활동 다 똑같은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다만 어렵다 느낀 거는 숫자가 좀 소수점이 또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 그거야 뭐 산수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12번 그림은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우리 이런 그래프 보면 뭐부터 보기로 했었죠? 이제는 세뇌가 될 때도 됐는데 그쵸? Y축을 우리 가장 먼저 보기로 했었습니다. 이동 거리 그래프면 물어보는 것은 속력을 많이 물어보더라 이거였고요. 이거 시간 대비 이동 거리 이건데 지금 기울기가 일정해요. 기울기는 뭐라고 했죠? 여기 그래프에서 속력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1차 함수니까 일정하다 요거죠.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 이거고 이 등속 운동 해당하는 것은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자이로 드롭은 뭐죠? 이거 자유낙하잖아요. 얘는 속도가 증가하는 자유낙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어티가 해당하는 3번이 정답 되겠네요. 13번 갑니다. 뾰로롱. 자, 표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면 이 표를 보는 순간 그래프를 그리면 더 좋긴 하지만 귀찮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칸당 증가하는 게 얼마냐 이것도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초 간격이고요. 위치가 3, 3, 3, 3 차이가 3이네요. 시간은 일정하고 변화되는 그 이동 거리가 3으로 일정하다. 무슨 운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속 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력 기억 보겠습니다. 속력은 뭐분의 뭐? 그렇죠. 시간분의 이동 거리였죠. 네. 지금 간격이 1초였으니까 시간은 1이고요. 이동 거리 지금 얼마 차이가? 3이니까 3m/s 되겠습니다. 니은 물체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다. 자, 물체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다. 이거 증가하지 않죠. 우리 금방 구했잖아요. 등속 운동이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힘을 계속 받는다. 힘을 받으면 속력은 어떻게 돼요? 빨라지거나 느려져.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되는 쪽으로 힘을 주어지면 속력이 느려질 거고요. 내가 달리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뒤에서 힘을 다해서 나를 밀어주면 어떻게 돼? 더 빨리 가잖아. 그래서 힘을 받으면 속력이 변해야 되는데 이거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정답은 1번. 14번 갈게요. 그림은 운동하는 무비워크. 무비워크 보는 순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운동 이름은 뭐죠? 1번 자유낙하, 2번 등속운동. 그렇죠? 등속운동이었죠. 등속운동. 이렇게. 근데 시간 간격을 잘 봐야 돼. 2초래요. 아하, 시간을 2구나. 그 다음에 속력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해볼게요. 속력은 뭐 분의 뭐? 이제는 이제 지겨워질 때도 됐다.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은 얼마다? 2초 간격이다. 그럼 한 칸당 지금 몇 미터? 단위 봐야 돼요. 아까 전에 단위 위에 지금 11번 같은 경우는 센티미터였는데 지금 14번은 미터예요. 그래서 미터는 그대로 써도 된다. 안심해도 좋다 이거죠. 한 칸당 2m 움직였으니까 2분의 2는 1m/s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안 쓰면 틀린 거예요.
15번 갑니다. 이 그림 보자마자 선생님은 생각했어요. 자유낙하구나. 그림은 공을 가만히 놓았을 때 공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공의 운동을 설명한 것으로 자유낙하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시간 간격은 0.1초입니다. 기억. 공의 속력 변화는 일정하다. 그쵸! 자유낙하는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했습니다. 1초에 몇 미터 퍼 세크? 그죠? 9.8 이랬어. 그래서 1초에 9.8씩 빨라지는 거. 그래서 기억 맞는 말. 니은 공이 이동 거리는 일정하다. 사진만 봐도 이동 거리는 일정하지 않은 거 보이시죠? 틀렸어요. 디귿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의 힘이 받는다. 지구가 잡아당기죠? 운동하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디귿도 틀린 말이었습니다. 정답 1번. 그러고 보니까 지금 객관식 전부 1번, 3번 내 1, 2, 3 중에서 계속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8번 아니네. 16번 갑니다. 그림은 공중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 2kg인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그래프의 y축이고 속력 그래프였습니다. 이 속력인데 2초일 때 19.6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속력 변화가 일정한 거 보이시죠? 1차 함수니까. 그러면 1초일 때는 얼마일까? 우리 아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자유낙하죠. 9.8입니다.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19.6N. 이거 어떻게 구하죠? 중력.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무게라고 했습니다. 무게는 뭐 곱하기 뭐? 9.8 곱하기 질량이라고 했고요. 질량이 지금 얼마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우리 문제 볼 때요. 내 맘대로 얼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문제에서 찾아야 돼. 알겠죠? 문제마다 다르게 주어지기 때문에 9.8 곱하기 질량인데 9.8은 안 돼. 질량 모르네. 어디 있다? 문제에 있다. 그쵸? 그래서 9.8 곱하기 2 해주면 19.6 되겠죠. 질량은 2니까. 그래서 기울기는 띵동. 니은 질량에 관계없이 직선의 기울기는 일정하다. 질량이 바뀌면 지구가 당기는 힘도 바뀌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실험했던 걸 생각해요. 그렇게 내 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물체에도 상관없이 공기 저항이 없으면 동시에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울기는 일정합니다. 질량에 관계없습니다. 속력 변화는 물체랑 질량에 상관없어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대다수의 문제들은 공기 저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귿 물체의 속력 변화는 매초 9.8m/s로 일정하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정답은 5번. 17번 갈게요. 이제 4문제 남았어요. 드디어 4문제만 다 맞추면 난 만점이야! 이런 친구들은 시험 볼 때도 뭐 큰 걱정이 없겠네요. 17번. 어떤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1m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의 양이 49줄이었다. 질량은 얼마일까? 자, 들어 올려서 일을 했어.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지? 그쵸. 위치 에너지가 바뀐 거죠. 위치 에너지의 공식은 9.8 그래서 높이 질량인데요. 높이가 지금 1m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 1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다고 지금? 49래요. 오? 엄마? 그러면 질량은 얼마일까? 그쵸. 질량은 5 되겠습니다. 5k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단위 쓰셔야 됩니다. 18번. 그림은 들어 올린 추를 떨어뜨려 말뚝을 박는 일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가끔씩 보는 거죠.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기억. 추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였다. 들어 올릴 때는 증가하죠. 우리 들어 올릴 때라고 생각할게요. 들어 올릴 때, 일을 할 때, 위치 에너지 증가하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니은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위치 에너지 딱 놓았을 때 떨어질 때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위치 에너지가. 그래서 띵동. 디귿 말뚝이 한 일은 추의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렇죠. 속력으로 바뀌어가지고 운동 에너지 되고 이 운동 에너지가 결국에는 소멸하잖아요. 정지하잖아요. 그 이유는 말뚝을 박는 데에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니디 이건데 없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기억은 일을 할 때는 증가 생각하고 지금 문제를 봤을 때 떨어뜨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떨어질 때를 생각할게요. 그러면 기억은 틀렸다고 되겠죠.
그러면 일을 할 때 증가, 주의 위치 에너지 이거는 지금은 떨어뜨렸기 때문에 감소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이 없으면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앞에다가 추를 떨어뜨릴 때 추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좀 더 명확한 표현이 되긴 했을 텐데요. 급하게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죠. 19번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의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 이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같은 크기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그렇죠. 일단 위치 에너지를 했어. 위치 에너지. 그럼 헷갈릴 것 같으니까 공식부터 쓸게요. 9.8. 이거였죠. 거리, 높이, 질량 이거였고요. 기억, 물체의 무게와 무게가 뭐죠? 9.8 곱하기 질량이니까 요거랑 높이 h를 곱한 거 그대로죠. 기억 띵동. 니은 지면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값. 그쵸? 얘가 떨어졌을 때 낙하했을 때 지면에서는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뀐 거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잘 생각할 수 있겠네요. 띵동. 디귿 물체가 지면까지 낙하하는 동안 증가한 위치 에너지 값은 무엇이냐? 물체가 지면까지 낙하하는 동안 증가한 위치 에너지 값. 지면까지 낙하할 때 증가하는 위치 에너지 값이 어디 있어요? 감소하지. 정답 기현 니은 되겠습니다. 자, 지금같이 이렇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 왔다 갔다리 하는 같은 차원에 교환할 수 있다 했잖아요. 변화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18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거중기 맞나 이거? 이거 물체 추를 끌어올렸어. 그러면 일을 한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뭐 잡아 당겼을 수도 있지만 이거 무거운 거니까 기계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한 거죠. 일을 했더니 무슨 에너지가 되죠? 추가? 위치 에너지 됐어요. 그다음 위치 에너지가 또 뭐가 돼요? 그죠? 떨어뜨릴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될 거고, 운동 에너지가 뭘 해? 그쵸? 이거 말뚝 받는 일을 한다. 이런 거와 같이 일과 에너지의 전환은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모두 단위는 줄이었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10m 높이에서 질량이 1kg의 물체가 자유낙하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물체가 1m까지 낙하하였을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을 때 이때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얼마였죠? 구해볼게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높이 곱하기 질량 9.8 이거였는데 9.8 곱하기 높이가 10m 질량이 1kg 이렇게 해서 1 하면 98 단위는 줄이었어요. 줄. 그런데 1m가 갔으니까 높이가 9m 줄어든 거고 1m 남은 거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몇 분의 몇 됐죠? 원래 12였는데 1m 됐으니까 이거에 1m일 때의 위치 에너지는 98에 10분의 1이 된 거죠. 높이가 10이었는데 1m 됐으니까 98 곱하기 처음에 높이분의 지금 높이 해주면 9.8줄 되겠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구해요? 원래 에너지 있었는데 줄어들어서 나머지 운동 에너지 바뀌었을 거 아니야? 98 빼기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남은 거 9.8 해주면 암산이 안 되는데 80 88.2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에너지만 알면 나중에 높이가 바뀌었을 때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다 구할 수 있다. 요거죠. 쌤 이거 운동 에너지가 안 빼주면 안 돼요? 빼는 게 더 짜증난 것 같은데 안 빼줄 수 있어요. 그러면 줄어든 거 곱하면 돼요. 9.8, 원래가 98이었으니까 98 곱하기 10분의 처음에 10분의 줄어든 거 9 해줘도 똑같이 88.2 나올 거예요. 그쵸? 자, 다들 오늘 또 마지막 대비 문제까지 다 풀이를 해봤는데요. 숙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시험은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오답 노트 1번 채점 인증샷
해주시고요. 틀렸는데 일부러 맞다고 거짓말을 채점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본인 발전 없습니다. 문제를 안 적고 문제에 대해서 해설만 적더라도 오답 노트 꼭 만드세요. 알겠죠? 문제까지 자기가 적으면 이 문제에 대한 유형까지 내가 다 내 거가 된다 생각하면 더 좋겠죠. 1번 채점 인증샷, 2번은 오답 노트.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이알림을 통해서 링크를 보낸 거에 보면 또 구글로 시험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대비 문제 1번부터 1회차랑 2회차에 대한 것들을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요. 여러분의 실력을 실제로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거는 뭐 인증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거는 본인 확인하기 위한 본인 스스로 해보는 거니까요. 시험 치기 전에 꼭 풀어보고 내 점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번, 2번은 위두랑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해줄 수 있죠?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고, 또 힘든 친구들도 그래도 꿋꿋하게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보면 보이는데요. 시험 정말 얼마 안 남았고, 또 이거 시험 끝나고 나면 금방 또 방학이잖아요. 방학이고, 그러면 조금 더 쉴 수 있으니까. 사실은 쉴 수 없어요. 공부해야 되거든요. 입시니까. 아무튼 그래도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으니까요. 한 3일 정도만 더 파이팅 넘치게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다들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서 만나겠네. 학교에서 만나요. 탁바.